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페드 의원들의 경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미증시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공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빅스 지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큰 이벤트가 없는 연말에 많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에서 모두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이 해외 선물 신세계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 빙판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핫 이슈 시간에는 온유, 요즘 계속해서 중동 전쟁도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해서 지금 끝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원유 가격은 감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70달러를 사이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늘은 다른 데서 안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오일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략들 챙겨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이 유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의 이 시장 흐름들 쉽고 빠르게 가져가시는 것과 더불어서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9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고 있지만 나스닥은 국채금리와 달러와의 하락에 힘입어 이전에 간 적이 없던 17,000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엔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되는데요.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8% 수준일 거라 예측되고 있지만 최근 2개월간 급락한 유가에 힘입어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7년여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온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또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엔화 가치는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펴기 전에 임금과 물가 상황을 좀 더 보고 싶다는 이 BOJ 우에다 총재의 발언 속에 반락했는데요. 미 연준의 피봇 기대감과 BOJ의 완화 정책 고수에 힘입은 달러화가 금 가격을 떠받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상의 이스라엘 상선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해운 회사들은 홍해를 통한 운송을 장점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2.4%, 근원 물가는 3.6%로 예측치에 부합하며 이전치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볼 예정인데요. 마스터님, 오늘 글로벌 이슈 중에서 오늘 좀 집중 있게 봐야 되는 내용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P, 나스닥, 다우, 미국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산타랠리를 이어가는데 아까 총재가 얘기했듯이
조금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 이번에 금리 발표 때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이야기, 물론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셰일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셰일 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를 거의 무력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산유국들이 밝힌 감산 규모는 하루 220만 배럴이에요. 하지만 2021년 이후에 미국의 원유 증산은 전해보다 1.5배가 많은 하루에 330만 배럴에 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증액한 것만 330만 배럴이라는 거예요. 오펙에서 220만 배럴을 하루에 감산을 했는데 미국에선 330만 배럴을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리어 그냥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 330만 배럴 증액한 양만 따졌을 때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하루 생산량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증액한 게 산유국 7위인 아랍에미리트의 어떠한 이 원유 뽑아내는 양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액을 미국 셰일 오일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산에 어떠한 효과가 전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10월 초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한때 배럴당 잠깐 9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뭐 한 달 만에 다시 70달러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난달 말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70달러대 중반이었던 유가는 오히려 60달러를 계속해서 지금 넘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유 수출에 국가 재정이 달린 산유국들은 어떻게든 유가를 80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산유국들, 좀 후진국들 중에 산유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오로지 그냥 뭐 관광 수입 이런 거 없이 그냥 원유만 뽑아가지고 그걸로 그 국가의 재정을 담당을 해요. 근데 거의 지금 땅에서 원유를 우리가 시출을 했었을 때는 원가가 보통 얼마 정도 드냐면 30달러에서 40달러 정도 듭니다. 바다에서 뺄 때는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40에서 50달러가 원유의 어떻게 보면 단가예요. 순수 마지노선인 거죠. 근데 현재 지금 70달러, 60달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산유국들, 특히나 이 원유로만 그 나라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들, 후진국들은 굉장히 지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이유는 제가 전에 공급과 수요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제가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공급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셰일 오일 생산량이 지금 현재 끌어내린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2월 하루 992만 배럴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9월에는 332만 배럴 늘어난 1324만 배럴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원유를 지금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셰일 오일이죠. 셰일 오일 업계가 저유가 시기를 견뎌내면서 생산 효율에 나선 건 주요했습니다. 시추 기술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추공 하나에 시추관 길이가 보통 1.6k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2km에서 3km까지 기술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 시추공에서 4개 정도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제 12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꽂아가지고 정말 모기가 핏바람 먹듯이 쫙쫙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추공이지만 그 배수는 거의 2배가량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생산성이 높아진 셰일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을 흡수하면서 원가가 40달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셰일 오일이 원가가 60달러, 70달러였어요. 굉장히 비쌌죠. 근데 이 가격을 기술력으로 지금 내려앉힌 겁니다. 셰일 오일은 2011년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르는 고유가 시기에 야, 우리도 뭔가를 좀 뚫자 해가지고 셰일 오일이 나왔는데 셰일 오일은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퇴저감을 셰일이라고 합니다. 이 퇴저감층에서 퇴저감층과 퇴저감층 사이에 그냥 실핏줄처럼
그 사이에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퇴적암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이번에 완만하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산유국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죠. 처음에 세로 오일이 탄생을 했을 때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통한 파산 공세를 퍼붓자 2014년도 6월 초에 10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유가는 그해 말에 50달러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16년에 26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그냥 손절당하고 전 세계가 아주 패닉이었죠. 26달러면요. 네. 기름을 보관료를 내야 돼요. 거꾸로. 실질적으로 내가 원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보관료 때문에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조선을 막 배에다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유조선에다가 보관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일 사놨으면 정말 떼부자가 됐었을 건데 네. 그때는 또 그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셰일 오일이 그때 당시에 직격탄을 맞았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셰일 오일이 전 세계의 원유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현재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날 있죠. 매주 토요일 날 보면 베이커 휴즈 발표를 합니다. 잠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커 휴즈 원유 시추수를 발표를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닥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원유 가격이 60달러 이하로 계속해서 어떠한 내려올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원유 시추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 재고량은 수요인 측면이고 이 원유 시추수 이건 공급 측면이에요. 거기다가 오펙 말고 미국 셰일 오일이 그만큼 현재 전체 산유량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베이커 휴즈 총 원유 시추수 그러니까 원유 시추수면 뭐 여러분들 이 T자 모양으로 생긴 거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아까 잠시 화면에도 나왔는데 네. 그 시추수 하나예요. 그걸 리그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리그에 4개 정도의 구멍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개수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차트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거의 200개 중반까지 떨어졌었죠. 왜 그러냐면 이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겁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추공 4개가 12개예요. 3배가 늘었죠. 그다음에 파이프 연장 길이도 전에는 1.6km에서 2km에서 3km 2배가 늘었죠. 그러다 보면서 경쟁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700개에서 600개 사이 시추수가 있는데 거의 이 베이커 휴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미국의 어디, 캐나다의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이 미국 베이커 휴즈 총 원유 시추수라는 이 베이커 휴즈는 예전에 원유 회사인 베이커와 휴즈라는 두 회사가 합쳐졌어요. 합쳐져가지고 이름을 베이커 휴즈라고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휴즈 원유 시추수가 매주 이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전주보다 보통 개수가 많게는 15개, 적게는 2-3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추수가 늘었다. 그러면 뭡니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유 시추수가 늘어나면 원유 가격에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요. 시추수가 낮아지면 원유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겨울 지나면서 봄까지는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추수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서 아예 그냥 모든 동력을 끄고 또 예를 들어서 점검,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자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걸 또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추수가 멈추는데 이것도 다 데이터에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원유 시추수 여러분들이 토요일 새벽 3시 잠 안 자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월요일이나 주말에 얼마 정도 줄었고 늘었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유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 원유 가격이 감산 효과에 있으므로도 감산 효과는 오펙에서 계속해서 감산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미국 셰일 오일에 그 해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오일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유가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짚어주시면서 오늘날의 가격까지 이렇게 쉽게 풀이해 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글로벌 시황뿐만 아니라 국내 시황도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파워 노트까지 무료로 신청을 해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듯이 이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6,9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16,958포인트를 찍기도 했지만 이내에 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95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약간의 출렁거림이 보여주고 있지만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씩 매일매일 올라가주고 있는 나스닥 지수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의 움직임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좀 유효할까요? 네, 오늘도 나스닥은 매수 쪽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지표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지금 현재 가격 과연 16,974가 어떤 자리인지 일단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월봉이에요. 저는 뭐 우리가 뭐 데이 트레이딩인데 뭐 월봉까지 볼 필요 없는데 과연 이 가격이 얼마인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이 가격은요. 뭐 2016년, 뭐 2015년 뭐 여기서부터 최고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0년 동안 가격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현재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 만에 최고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격은 많이 오르는 최고점이고 2021년 연말에 찍었던 고점이 이 자리입니다. 2021년 연말에 찍었던 고점, 이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1월까지는 이 여파가 그대로 꾸준히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점은 10년 만에 최고점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일봉 차트는 뭐 오늘 생략을 하시고 월봉으로 뭐 대충 봤으니까요. 1시간짜리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뭐 간단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오늘 같은 경우에 16,920 이 자리가 오늘의 피봇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봇 자리는 그냥 오늘의 전환선. 쉽게 얘기해서 매수냐 매도냐의 전환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대로 떨어져서 16,920까지 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서 16,946, 945까지 여기까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16,920.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또 하단 그리고 오늘의 시가 여기에 다 맞물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로그선 이 선하고도 61.8% 이 선하고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16,920.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 가지의 선이 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몰려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강력한 오늘의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6,920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어중간하게 내려왔다가 뭐 다시 16,946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조정 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서 오늘의 고점이 16,989니까 16,980 정도까지 전고점보다 살짝 아래 지점까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보고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로만 보는데 혹여라도 이제 뭐 새벽 1시, 2시 뭐 여러분들 뭐 새벽 2시 이후에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 2시에는 뭐 요즘같이 연말에는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 2시 이전에는 포지션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새벽 2시 이후에 16,920이 또 뚫릴 수가 있죠. 모든 뭐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은 뚫리라고 있는 거고 지지선은 또 뚫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920이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도가 가능하고 매도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매수니까 짧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래서 16,900까지 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나스닥은 16,920이 오늘의 전환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6,920까지 만약에 미국장 앞으로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선 매수 대응이 좋다.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그 대신 16,946이란 자리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때 조정 줄 때 여기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맞는다고 해가지고 진입을 하면 조금 밀리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개인이 그냥 또 멘탈 또 나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거리에 있어가지고는 멘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리를 하시는 게 좋다. 뭐 나스닥 아니면 또 S&P 하면 되고 S&P 아니면 오일 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어떠한 한 상품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16,922 전환선 이렇게 보고 오늘은 레인지 짧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고점을 달려가고 있는 만큼 매수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새벽에 변동성이 또 강해지는 연말이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세세한 전략들 챙겨가시면서 안정적으로 해외 선물 수익까지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P 500에 대한 전략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S&P 500은 나스닥과는 조금 다른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S&P도 뭐 똑같이 오늘은 보셔도 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변동성은 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그 방향성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P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늘의 시가 4,790 그리고 지금 로그선 값으로 봤었을 때 61.8%선 그리고 요단강 하단 모두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4,791.5 이 라인, 4,791.5 이 라인이 오늘의 피벗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는 4,791.5 위에서는 매수 관점,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미국장 시작되고 11시 반, 그다음에 12시에 4,791.5 여기까지 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4,796까지 보는 전략으로 간다. 만약에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입니다. 4,796 아래 살짝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간은 어떤 포인트 자리도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는 없어요. 왜 없냐? 나중에 빠져나올 때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조정 줄 때 진입. 그래서 이 시가, 이 자리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4,791.5 아래로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4,791.5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로 전환이 돼야 돼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1시간 캔들 기준으로 1시간 캔들 종가가 4791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다. 예를 들어서 4,790, 4,789에서 종가가 끝났다면 조정시 매도가 되는 거고요. 목표가는 4,788. 짧게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전략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4,796 내지는 4,795까지 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4,791.5가 오늘의 피벗자리다. 오늘의 전환선 자리 4,791.5 위에서는 매수가 되는 거고 4,791.5 아래에서는 매도가 된다. 그리고 4,791.5에서 매수를 하면 4,796까지 본다. 만약에 4,791.5까지 안 내려오고 4,796 뭐 내지는 4,794 이 정도로 와가지고 어중뛰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조정 시에 여기에서 매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목표가는 4,802, 4,803까지 보고 최종 목표가는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좀 우리가 나는 점광석화처럼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4,796에 들어가가지고 짧게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도 한 번은 맞고 T는 잘해요. 근데 4,796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4,791.5가 좋다. 그래서 좀 더 좀 타이트하게 간다 그러면 4,795도 괜찮습니다. 4,795. 그래서 요 단강 상단이 4,795 그리고 4,791.5 뭐 이 자리도 간잖아요. 나 4,791.5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답답해요. 그러면 4,794.5 내지는 4,795에서 잠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 내고 나와도 되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4,791.5가 만약에 1시간 캔들로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S&P는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단은 4,787.5 오늘 하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4,787 아래에서는 어떠한 매도도 아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오늘 S&P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500도 나스닥과 같이 매수로 4,791.5포인트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자리값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기초 지식이 없어서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공개 방송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외 선물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 두 번의 기회 중에서 오전 9시는 국내 선물,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는 해외 선물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시간 동안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어떤 전망 그리고 어떠한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저의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매매 전략, 매매 기법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매매 필살기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한테 맞으면 그게 다 필살기고 기법인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제가 진입할 때와 청산할 때 왜 진입하는지 왜 청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또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또 공개 방송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노란톡에 들어오시고 또 내일 수요일이고 오전 9시에 한번 여러분들 국내 선물 같이 한번 여러분들 거래하는 거 한번 구경하시고 또 저녁에 해외 선물 또 거래하시는 거 보고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 많은 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저 거래하는 거 보시면 또 느끼는 바가 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진행되게 될 두 번의 이 기회, 이 공개 방송 안에서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까지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시려면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링크도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정리해주신 파워 노트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확고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이더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료집이기 때문에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신청해 주시고 내일 진행하게 될 이 링크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0.67%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73.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해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보합권 내에서 달러가 움직여주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시 56분경에 72.46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73.35달러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더욱더 상승 추세 탄력을 더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0.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은 좀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관망으로 보겠습니다. 오, 관망이요? 관망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원래 관망 이런 거 제가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쭉 내려다가 직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73.35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73.35 위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73.35, 그러니까 오늘 종가라고 하면 내일 아침 한국 시간 오전 7시가 되겠죠. 만약에 오전 7시에 73.4 여기에서 오일 가격이 끝났다. 그러면 오일은 다시 77달러를 위해서 상승을 모색을 할 겁니다. 이 77달러까지.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이 73.35예요. 현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우하향으로 떨어졌지만 보조지표 자체는 우상향이에요.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골드 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K가 이 하락 추세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K는 엄마고 D는 아들이에요. 엄마는 도착을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기다려줘요. 왜? 아들이 올 때까지, D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73.35다. 그리고 이 73.35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전자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면서 피보나치로 23.6%인 선이 73.35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올랐으면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3.35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포인트는 오일이 73.35 위에 안착을 하느냐, 다시 미국장이 시작되면서 73.35에서 후퇴를 하느냐, 이걸 오늘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오일은 거래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관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73.35란 자리는 고점 95.03, 올해 9월 달에 찍었던 95.03,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값이에요. 파동값의 50%가 80.22입니다. 80.22이고 23.6%가 73.35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그리셔도 되는데 피보나치는 약간 가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로그로 환산을 해갖고 하는 건데 이 73.35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피보나치로 23.6이면서 전자에 지지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지표상 하락 추세선에 지금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일봉상 요단강 하단에 또 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요단강 안으로 진입만 하면 일단 요단강 상단까지는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요단강 안으로 진입을 한다. 그럼 요단강 위까지 올라가는 캔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가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오늘 만약에 내일 종가가 73.35에서 후퇴를 하느냐 73.35 안착을 하느냐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일 60분짜리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73.35 이게 뭐 중요한 자리니까 일단 선을 하나 그어 놓도록 할게요. 73.35 이 위로 안착이 되는지 못 하는지 이 자리는 지금 한 뭐 73.35나 40이나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72.95가 오늘의 피벗 자리입니다. 72.95. 그래서 계속해서 72.95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11시 캔들이 지금 73.93 위로 그냥 야심을 품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위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조정시 72.90 이 정도에서 매수
73.40까지 약 한 뭐 45틱에서 50틱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72.93 아래로 다시 음봉이 나온다. 조정 시 매도가 되고 1차 목표가는 72.35가 됩니다. 그리고 72.35 아래도 또 깨진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71.65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하단은 71.65까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71.65. 그리고 71.65 아래에서는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73.35짜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캔들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완성이 안 됐죠. 아직도 30분이나 남았어요. 왜? 1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1시간 뭐 앞으로 30분 동안에 이게 꼬리만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깨질 듯이 해도 그냥 쫙 그냥 빨아가지고 그냥 꼬리만 달고 다시 72.9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2.93 위로 안착을 했다 장담을 못하죠. 그러니까 오일은 적어도 12시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매수는 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매수는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자제를 하시고 차라리 이대로 72.93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정 시 매도. 그러면 아까 오늘 동경장에서 한번 찍었죠. 72.33까지. 이게 좀 편하죠. 아래로 하방으로 60T. 그리고 72.33도 깨고 떨어진다. 그럼 조정 시 다시 매도. 그래서 71.65까지. 이렇게 보는 전략으로 오일은 가시는 게 좋고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35 위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73.5부터 종가가 오늘 형성이 되는지 그러면 오일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품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면서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나스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0.26% 상승하면서 16,9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개장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3시 30분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흐름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16,982포인트 선을 뚫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져서 상승 흐름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0.60% 상승하면서 73.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살짝 내려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3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0.17%만 상승한 2,04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17분경에는 2,046달러 선을 좀 기록해주기는 했지만 이 위로 더 올라가주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 오히려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2,044달러 선을 지지할 수 있는지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이 달러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골드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의 흐름 바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0.4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1.1006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까지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좀 보여주는 듯 하다가 다시금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1.09970달러에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세하게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음봉과 양봉을 동시에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장 직후의 주요 상품들 흐름 살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흐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매수로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의 피봇선 전환선은 2038.7입니다. 2038.7 아래에서는 매도, 2038.7 위에서는 매수. 그래서 이때 2038.7 위로 안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상승은 2050 이 위로는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41 이 자리에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2041 이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2043.6 여기에서 청산하는 전략 내지는 2038.8 여기에서 매수 진입 그리고 2040 이 정도로 끊어먹는 전략. 그래서 2040.1이니까 2041 그리고 2038 여기에서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전략으로 세워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2038.7 아래로 만약에 이때처럼 음봉으로 종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게 되면 하단은 2034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피봇 자리가 2038.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8.7 위에는 매수인데 매수 변동성을 봤었을 때 위에 상단은 2050까지 볼 수가 있고 하단은 변동성을 봤었을 때 2034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 그래서 하단 2034, 상단은 2050을 보고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봇 자리 2038.7 그리고 요즘 연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짧게 30틱, 40틱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보시고 바로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좀 거래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골드 같은 경우에 2038.7까지 내려온다 매수, 2041까지 내려온다 매수. 현재 구간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 붙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올라가 본들 2050 맞고 다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차라리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2041 이 위로 이 캔들 위로는 지금 조정을 안 줬죠. 그래서 한번 조정주로 내려왔을 때 이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이걸로 가시면 좀 편하게 편하게 거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매수 포인트에 진입을 해가지고 바로 한 10분 이내에 그냥 수익 구간으로 도달해가지고 딱 청산하고 나왔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래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 2041 그리고 2038.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는 개장 이후에 조정수 매수 전략 잡아보셨습니다. 일단 연말인 만큼 적절한 수익 구간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포지션뿐만 아니라 자리값을 매일 이렇게 좀 정확하고 세세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투팡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직접 정리해주신 이 파워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 노트 안에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바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제 골드를 살펴봤으니까요. 나스닥의 개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개장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의 이런 전략들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그대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6947 이 자리에도 좋은 자리다. 그 대신 짧게 반동으로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 진입해도 수익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정확하게 미국장 시작되면서 26947 거의 깻잎 차이도 안 나게 맞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16920 이 자리가 매수 자리로 좋다. 그래서 편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었을 때 매수 목표가 16945 이렇게 여러분이 946, 945 1틱 차이니까 946이나 945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또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16920에서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 밑으로 음봉으로 깨질 수도 있죠. 뭐 세상이 일어난 거 모르니까 깨지면 바로 손절 그리고 매도 스위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목표가는 16899 여기까지 이제 매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 들어간 거 바로 손절 그리고 조정 줄 때 매도 그래서 16899 여기까지 나온다. 근데 다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16920 위로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럼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매수 들어가 가지고 16946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찍었던 고점이 아까 10시에 찍었던 고점이 16989입니다. 그래서 16985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상단은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이걸 뭐 우리가 뭐 데이 트레이딩 개념에서 이보다 더 위의 목표가를 가지고 가는 건 수익을 줬던 걸 다시 그냥 다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짧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말에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뭐 변동성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고 어떠한 하루에 고점 저점에 찍었던 이 구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 IB들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 이런 회사들 이제 외국 글로벌 뭐 JP 모건이 됐던 시티은행이 됐던 뭐 메리츠가 됐던 이런 회사들은요 보통 이제 그 딜러들이 거의 다 지금은 이제 거래를 중단을 합니다. 이 정도에 되면 거의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딜러들이 트레이더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회사 측하고 연봉 협상을 해요. 연봉 협상하고 내가 1년 동안 뭐 내지는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이만큼 회사를 위해서 수익률이 이렇게 났다. 그러니까 내년 뭐 연봉은 얼마를 더 주라. 이런 연봉 협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움직이는 좀 변동성은 좀 약하다. 하지만 방향성은 없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짧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나스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프리장에서 봐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방향성 그대로 그려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나도 이런 시각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예정되어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2번의 기회가 있고요. 오전에는 국내 선물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는 해외 선물에 대한 시각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통해서 공부 함께 해보시고요.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까지 자료집까지 무료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021년 11월 고점은 돌파를 했고 내년 1월까지 상승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해봤고요. 16,920포인트에서 매수, 1차는 16,946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만약 16,946포인트를 돌파한다면 16,985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16,92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16,899포인트에서 익절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S&P 500입니다. 변곡점 4,791.5포인트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4,796포인트에서 익절, 그리고 4,796포인트 돌파 시에는 4,802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본 종가가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에 73.35달러로 끝나게 된다면 77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고요. 변곡점 72.90달러에서 매수, 73.40달러에서 입절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매수를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는 72.33달러, 2차는 71.65달러에서 입절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 전해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단, 유사 수신행위, 모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